선관위 직원들의 불법 채용 떨어진 일반인이 800명이 넘습니다. 이 800명이 정말 영문도 모르고 황당하게 떨어진 거예요. 또 헌재와 선관위의 오늘 아주 더러운 검은 커넥션 등이 발표가 된 것 같은데요. 일단 감사원이 그동안 선관위를 감사했던 결과들이 발표됐는데 이것도 충격적이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오늘 헌재에서 여러분 지금 마은혁 임명 관련해서만 좀 화제가 되고 있는 감이 없잖아 있는데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하는 게 위헌이다. 선관위는 독립적인 기구다. 아무 데서도 건드리지 마라. 이런 식의 좀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내놓았어요. 이거 좀 어떻게 보십니까, 대변인님? 굉장히 선관위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고 신의 기관을 자처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신의 사제라고 민주당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신의 사제 못지않은 신의 기관이 바로 선관위였구나라고 확인할 수 있고요.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17개 시도 선관위에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조사를 했는데요. 167에 대해서 경력 채용 전수 조사를 했더니 662건의 규정 위반, 즉 불법 채용 비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네요. 네. 중앙선관위도 마찬가지예요. 중앙선관위도 이 기간 동안 경력자 채용 전수 조사했더니 약 200여 건이 넘는 그런 불법 채용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한 기관이 이렇게 비리 종합 선물 세트를 보여주고 있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떨어진 사람이 800여 명이 넘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요. 일반 국민들은 엄마 아빠가 선관위 직원이 아니어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참 분통이 터질 일입니까? 내가 노력하고 시험 점수 잘 보고 준비 열심히 한 만큼 채용이 공정하게 심사받아서 채용이 될 거란 믿음 하에서 이 좁은 문에서 수만 명의 청년들이 모여서 공부하고 준비했단 말이에요. 요새는 진짜 죽어라 박 터지죠. 그렇죠. 이거 취업 한번 하려면.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조국 사태 때 왜 그렇게 국민들이 분노했었죠? 조민이 시험 한 보지 않고 아버지 엄마의 그런 음덕으로 즉 가짜 경력 조회, 가짜 경력 만들어서 그걸 통해 가지고 7개, 8개 가짜 경력으로 고려대 가고 부산대 의정 간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분노를 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선관위 직원들의 불법 채용, 자녀들의 불법 채용 때문에 떨어진 일반인이 800명이 넘습니다. 이 800명이 정말 영문도 모르고 황당하게 떨어진 거예요. 자, 그렇게 된 거고, 더 충격적인 건요, 이제, 실제 사례가 좀 몇 가지 말씀드리면은, 2021년 9월입니다. 경남 선관위에 자녀 채용 비리 투서가 들어와요. 중앙선관위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점검을 안 합니다. 점검을 하지 않고요. 문제없음 종결 처리 내는데 그때 문제없음 종결 처리 낼 때 그 중앙선관위가 경남선관위를 뭐라 부르는지 아세요? 가족회사로 불러요. 가족회사. 이거 원래 가족회사다? 원래 가족회사이기 때문에 가족은 우리 가족끼리 우리가 건드는 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경남선관위를 왜 이런 투서를 넣느냐고 짜증을 냈던 거 아니겠습니까? 정신 나간 인간들이네요. 미친 거죠. 진짜. 미친 거. 자,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그 위에 있는 선관위 사무총장입니다. 이 사무총장 장관급입니다. 장관이 벌써 그렇게 했어요. 자,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인데 이분이 아들 채용 비리가 있었습니다. 원래 아들이 인천 강화 군청에 8급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2020년 1월에 인천시 선관위로 경력 채용으로 이제 입사가 됩니다. 이때 어떻게 했느냐? 선발 인원을 원래 공고된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한 명 더 추가를 합니다. 몰래. 원래 공고를 하고 되는데 몰래 한 명 추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공고했을 때와 다른 심사 서류 기준을 제시를 합니다. 야, 이 서류 심사할 때 이 기준으로 새로 심사를 해라고 하면서 새로운 기준을 넣은 거예요. 아마 아들에게 유리한 심사 서류 내용이겠죠. 그렇게 하고 심사위원은요. 사무총장과 같이 근무했던 내부위원을 통해서 구성하게 합니다. 따라서 짬짬이네요. 아들은요 정말 남들 다들 부러워하는 그런 과정을 손쉽게 살짝 몰래 들어가서 선관위에 입사를 합니다.
그리고 차장도 마찬가지예요. 차장은 차관급이에요. 이 차관급은 바로 딸입니다. 굉장한 고위직인데. 그렇죠. 예. 장관의 딸인데 이 딸은 충남시 충남 보령시에 8급으로 있었어요. 근데 이 딸은요, 충북 선관위의 인사 담당자한테 이 사무차장이 직접 전화합니다. 이번에 우리 딸 너네 선관위 갈 테니까 좀 보령시에 있는 거 좀 잘 좀 받아줘. 라고 해서 실제로 다른 경쟁자 없이 딸만, 이게 또 공고안내요. 딸만, 다른 경쟁자 없이 딸만 딱 혼자 면접을 봐가지고. 공고를 안 내면 다른 사람들은 알아도 여기 알 수가 없으니까 아예 응시를 못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딸도 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장관과 차관이 채용 비리를 저지르니까 그 밑에 있는 선관위에서 비리가 일어나도 위에서 막는 거야. 야, 이거 조사했다가 나중에 타고 위까지 올라오면 어떡해? 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10년 하니까 800여 명의 불법 채용 비리가 확인된 겁니다. 엄청난 거죠. 이렇게 부정 채용된 사람들, 그 당시에 뭐 장관급이나 차관급은 지금 물러났을 거고, 이런 사람들 전부 다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일반적인 경우라면. 다 부정 채용이고 불법 채용인 건데, 우리가 여러분 아파트 분양 같은 것도요, 분양받아가지고 집 잘 살다가 나중에 그 집값이 몇 억 뛰었어요. 근데 분양받을 때 점수 잘못 맞아요. 신고한 것만 하면 그냥 원금만 받고 쫓아내버려요. 그게 대한민국에서 법이 집행되는 방식이에요. 부정분양이라고 해서. 그런 사례, 그래서 이 부정분양 받아서 쫓겨나게 생긴 사람들이 막 시위하고 막 그래요. 근데 이거는 채용이잖아요. 더군다나 국가기관, 공공기관에. 그러면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서 이렇게 부정 채용된 사람들 다 집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렇게 채용뿐만 아니라 근태도 엉망이에요. 강원도에 있는 선관위 과장은요, 자기가 셀프로 결제해가지고 해외 출장 갔는데 그 해외 출장 간 게 무려 183일입니다. 181년에 183일을 출장 가고 나서 그걸 전부 다 정상 근무로 처리를 한 거예요. 1년에 반을 해외에서 놀았다고요? 1년에 반을.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냐. 모두 정상 근무 처리돼서 약 3,800만 원을 수령을 했다고 합니다. 불법 부정 수령인 거죠. 와, 대박이다, 정말. 네. 이게 8년간이네, 8년간. 네. 8년간 183일 정도가. 근데 그렇게 반년 놀아놓고 그 돈은 수당으로 3,800만 원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짜. 예. 와, 근데 어떻게 헌재가 이거에 대해서 감사원이 감사할 권한이 없다. 이것도 감사원이 감사 안 했으면요. 이게 드러났겠습니까?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800명의 부정채용과 이 근태, 해외 여행 가고 월급 받아가는 이 근태, 이게 밝혀졌겠습니까? 근데도 선관위가 뭐라고 합니까, 자기들은? 우리 독립적 기관이니까 감사원 감사 받을 수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우리끼리. 뭘 알아서 해, 자기들이.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하는 게 뭡니까? 소쿠리 투표함이에요. 완전히 썩을 대로 썩어 있네, 이건. 라면 진짜. 박스 투표함인 거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헌재가 면죄부를 줬다는 거, 이거 정말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안 가네요. 왜냐면 선관위 위원장이 다 판사예요. 판사. 대법원, 그렇죠. 이 대법관들이 그렇죠. 하는 거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얼굴 받치는 거죠. 선배, 후배, 나중에 밖에 나서 로펌 가게 되면 얼굴 마주치게 되니까는 선배나 후배들이 관련돼 있는 부정에 대해서는 위에서 압수수색 영장 나와도 안 내주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제일 심각한 카르텔은 네. 이 사법부 판사 카르텔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그 헌재 판사들이 선관위원장인 대법관 판사들의 눈치를 봐서 지금 감사원이 감사하지 말라고 이렇게 결정을 내려준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다행히 감사가 어느 정도 진척되어서 오늘 딱 발표를 해서 망정이지. 네. 감사원이 오늘 발표하지 않았으면 당장 내일부터도 이거 위헌이니까 왜 발표해? 발표 못할 뻔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공교롭게도 같은 날 나온 거거든요, 지금. 공교로운 건지 감사원 발표 날 거를 알고 헌재가 물타기 하려고 한 건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다가 헌재가 오늘 선고한대. 그러면 이제 더 늦어지면 우리가 이제 못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정말 구국의 심정으로 감사원이 오늘 발표한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맞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네. 맞아요. 야, 이게 여러분 멀쩡하게 공부 잘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800명이 헌재 가족 채용 때문에 피해를 봤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 기사들을 보니까, 감사 결과를 보니까 이 선관위 고위직이 그냥 전화해서 채용 청탁하는 게 아주 일상적인 일이었대요. 정말 사실은 일반인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걸리면 큰일 나니까 그쵸. 엄두도 못 내고 네. 그런 청탁도 정말 조심스럽게 돌려서 막 물밑에서 하려고 하는 게 일반적인 어떤 적발된 범죄에서 나오는 모습인데, 여기는 이제 아예 썩어 있다 보니까 자기들이 잘못하는 줄도 모르고 그냥 하는 거죠, 이거. 이게 어디서 굉장히 유사한 유형이냐면요.
민노총이 그랬었어요. 아, 민노총이요? 민노총이 어떻게 했냐면 민노총이 이제 회사랑 협상하지 않습니까? 노사 협정할 때 그때 뭘 조건 걸었냐면은 민노총 자녀들을 우선 채용한다 그러는 거예요. 맞아요. 막 그런 조건들 막 임단협에 포함시키려고 하고 그렇죠. 난리가 났죠. 나중에 이게 검찰에서 이게 불법이다라고 해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공정 경제한데 아주 공고를 내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공고에 이미 절반 정도가 채용 대상 정해져 있다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사회 규약이다 위반인 거죠. 사회적 신뢰를 떨어뜨린 거죠. 그래서 이게 노동부에서 이걸 그 지적을 해가지고 이걸 고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노동부 감사가 없었으면 이게 밝혀지지 않았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감사를 통해서 민노총의 어떤 그런 흑막이라 할 수 있죠. 검은 거래. 그러니까 귀족 노조들 현대자동차에 들어가면요 연봉이 얼마 안 가서 1억이 넘습니다. 일반 사무직 좋은 대학 스카이 나와도 1억 넘게 쉽지 않아요. 근데 거기서는 워낙 노조가 강성이다 보니까요. 거기서는 근로자들이 쉽게 고연봉을 받고 있는 귀족 노조라는 별칭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해마다 파업을 하면서 또 이번에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요. 지난번에 금속 노조가 그 점거를 해가지고 굉장히 470억인가요? 손실이 났습니다. 2달 동안 공장을 못 돌리니까 네네. 거기에 대해서 하나오션에서 민노총 불법 파업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찾아가서 하나오션에다가 야, 이 민노총 이거 손해배상 청구한 거 이거 좀 그냥 넘어가면 안 주겠니? 넘어가면 안 되겠니?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노총은 뭡니까 지금? 자기들이 우리가 불법 파업하고 경영에 손실을 일으켜도 다 뒷배가 돼준다 민주당이. 그렇지. 네. 민주당에서 와서 이거 풀어주고 다 봐주니까 더 자신감 가지고 더 불법 파업을 하면서 경영진을 압박하면서 그런 식으로 끌고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 기업들이 우리나라 아니고 해외 나갑니다. 그 다음에 고용도 줄이고 투자 줄이고 기업이 경영을 마음대로 못하고 투자를 못하는데 어떻게 회사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우리가 기업 뭐 경제 살리기 뭐 이런 거 얘기를 뭐 여야 할 것 없이 하고 있지만 정말로 내용을 따져보고 판단해야 된다. 이재명 대표가 말하고 있는 어떤 경제 활성화 이게 정말 이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있는 건지 살펴봐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헌재와 선관위의 검은 커넥션 등으로 드러난 게 단순히 헌재 문제, 선관위 문제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이제 좌파 카르텔 안에 있으면 무슨 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고 그리고 이렇게 가족 불법 채용해도 되고 또 민노총 케이스처럼 이게 노란봉투법이 정확히 그 내용이잖아요. 불법 파업으로 수백억 수천억 손실을 입혀도 회사 보고 노조에다가 손해배상 청구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노조의 시위가 어떻게 되겠어요? 더 극단적이고 더 과격하고 회사에 손해를 많이 끼치는 방향이 되겠죠. 그죠. 얘네들이 회사한테 한 100억 받고 싶은데 우리가 파업하면 200억 손해 난다. 근데 너네는 어차피 소송 못 하잖아. 그러면 200억 손해 보지 말고 우리한테 100억 주고 치워. 이게 노란봉투법이 내포하고 있는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조폭이지 이게 노조예요? 이런 식의 협상법이라는 게. 그걸 뒤에서 회사 보고 소송하지 마라 그냥 넘어가 달라라고 하는 게 이재명과 민주당 그 뒷배 노릇을 하면서 결국 대한민국 기업을 완전히 이제 공산화 시켜서 그러니까 사유기업이 아니라 정부 한마디에 정치권 한마디에 찍소리도 못하게 만들어서 정치인들이 그 위에서 어떤 지배계층이 되겠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 한 덩어리로 묶여서 돌아가고 있는 일련의 흐름이다. 여기에 정말 이 얽히고 설킨 매듭을 옛날에 알렉산더 대왕이 푸는 게 아니라 칼로 그냥 팍 잘라버렸잖아요. 그 퀴즈를 받았을 때. 이거를 그냥 일두양단 딱 척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저는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서는 현재로서는 윤석열 대통령밖에 없다. 대통령이 돌아와서 이 선관위의 문제라던가 헌재의 문제 또는 민노총 노조의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일거에 정말 이런 반국가 세력적인 것들을 척결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강하게 드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세요, 대변인님? 네. 헌재는 위헌이라 했지만 감사원의 결과는 나왔어요. 네. 그럼 감사원이 이 결과를 바탕으로 보통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검찰에서 어쨌든 이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거는 위헌인 감사를 통한 결과니까 수사를 못 한다고 할까요? 아니면 이 선관위의 부정채용 의혹에 대해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게 될까요? 수사에 들어가야죠. 이건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헌재에서는 이제 뭐 그 심판을 할 수 있죠. 행정 심판을 할 수 있는데 이 감사원의 어떤 감사 결과 효력까지
무효화시키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헌재에서 지금 검찰에다가 고발했다고 했기 때문에 이미 작년 4월인가요? 그때도 한번 고발했었거든요. 네. 그때 27명인가 전 현직 그 선관위 위원들을 간부들을 고발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30명 가까이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이 효력은 그대로 유지가 될 거고 만약에 이런 불법 사례가 확인이 됐는데 네. 이거를 검찰에서 수사하지 않는다. 이거야말로 정말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 법이 없는 무법천지 세상 아니겠습니까? 네, 네. 불법이 있는데 불법 확인됐고 증거가 있는데 그거를 수사기에서 수사를 안 한다? 그건 무법천지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아마 검찰에서 경찰에서 신속한 수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3주 전에 국민권익위에서 28명 검찰에 고발한 선관위 직원들은 검찰이 전부 다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증거가 새로 보강이 된 거잖아요. 감사원 감사 결과로. 그러면 검찰도 재수사를 들어가서 여기에 대해서 다시 기소할지 말지 등등을 조금 따져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와, 근데 진짜 대한민국 검찰도 정말 이 대통령과 그 주변인들에 대해서 이때다 싶어서 배신하면서 수사하는 것과 다르게 어떻게 감사원 결과가 발표되기 전이라고 하지만 국민권익위가 고발한 선관위 채용 관련자 28명에 대해서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 참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네요. 네. 그렇죠. 지금 이런 만약에 대통령께서 계엄을 하지 않았고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해서 이제 감사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앞으로 또 10년, 20년 계속 이런 식으로 불법 채용이 이루어졌을 것이고 그러면 수많은 청년들이 영문도 모르게 좌절감을 느꼈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인생 걸고 1년, 2년, 3년을 아마 준비를 할 거예요. 입사 그렇죠. 준비를. 네. 그런데 거기에 허송세월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이 젊은 사람들한테 좌절감을 심어준 일입니까? 그러니까 2030 청년들이 거려 나온 이유가 이런 것들이 확인되기 때문에 거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정채용으로 적발된 사람들, 당사자들 다 뽑아내서 그만두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이게 화두가 되어가지고 선관위의 어떤 부정채용 그리고 뭐 해외 출장 엄청 가고 하는 것들이 다 적발됐잖아요. 이 사람들 그냥 냅두면 보수 정권이나 보수 정당에 대해서 우호적인 생각을 하겠어요? 복수심을 품겠죠. 그럼 선거 관리에 있어서 선관위 직원들이 아다르고 어다르다 하는 것 때문에 지역의 후보들이 인생이 좌우되고 얼마나 많이 시달리는데 좌파 편향적으로 민주당 편향적으로 선거 관리를 하겠죠. 다 또 끼리끼리고 가족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선관위의 중립성을 위해서라도 이참에 윤석열 정부에서 적발돼서 문제가 된 사람들 모조리 다 재판받고 선관위 직원 그만두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얘네를 그냥 거기에 가족회사에 냅두면 그 가족들이 민주당을 가족으로 생각하지 자기들 괴롭히고 이 진실을 밝혀낸 국민의힘 정부 국민의힘을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원수라고 생각하고 복수하려고 들지 않겠습니까? 이거 당연하게도. 그렇죠. 지금 자기들 800명이죠. 지금 불법 채용된 네. 사람들이 800명의 사람들은 지금 민주당 정권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워하고 우호적일 겁니다. 그렇겠죠. 왜냐? 지금 국민의힘 정권 안에서 자기들이 불법 입사한 게 다 달걀 드러났으니까 네. 들통이 났으니까. 그래서 복수심, 보복을 하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선관위에서 판단해야 되는 그런 이슈가 생기면은 아무래도 국민의힘에 불리할 가능성이 높죠. 그럼요. 그러면 네. 그런 식으로 800명이 전국에서 곳곳에서 그런 식으로 선거법 적용한 거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리에 있다 그러면은 굉장히 이거는 불공정 선거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 이러니 뭐 10명도 아니고 8명도 아니에요. 800명이 됩니다. 800명. 네. 800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불법 편향되게 선거법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이 사람들을 쏙간에서 정리를 해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선관위를 이참에 해체하고요. 한번 재종립해서 행안부 산하기관으로 만들어야 돼요. 얘네가 뭐라고 독립된 헌법기관 운운하면서 고개 쳐들고 감사원 감사도 안 받겠다는 그리고 선관위 이유가 위원장을 없어요. 재판관으로 하면 안 돼. 네, 그럼요. 그럼 다 짬짬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장이 안 나와. 영장이 안 나와. 다 짬짬이가 되는 맞아요. 건데요. 네. 네.